주식, 알고 투자하면 100점 불패. 박영균의 듀얼2. 네, 벌써 주린이 학교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1월부터 꾸준히 소위 말하는 주린이 학교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주생학 코스, 그리고 주린이 유치원, 그리고 이제 주린이 초등학교까지 왔어요. 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주린이 초등학교, 그 중에서도 이 매물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실 저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실 이 부분들, 매물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지난주에도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강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소위 말해서 매도 타이밍뿐만이 아니라 매수 타이밍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던 가장 기초적인 비중 조절을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소위 말하는 차트 세팅하는 방법을 배우고, 세 번째 매물대 패턴을 통해서 매수 매도 시점을 배운다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뭘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종목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매물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매물대 패턴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이 강의를 들으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 신기하다, 그리고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드렸어요. 왜냐?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매물대라는 정의 자체가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매물대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여기가 왜 매물대인 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명확하게 만들어 드렸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내용들까지도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딱 이 시간, 이 교육하는 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매물대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기존에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들, 사실 이거는 굳이 제가 이제 지금은 이야기 드리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매물대죠. 그래서 매물대로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면은, 자,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 매물대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말 그대로입니다. 매물이 물려있는 매물 구간대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매도 시점을 잡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100%가 아니라고 했죠. 어디에서도 잡을 수가 있다. 매수 시점을 잡을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매물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봤었을 때 현재 이 매물대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가질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매물대를 통해서 매수 시점을 잡는 방법을 오늘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하나만 알고 있어도 소위 말하는 나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에 주식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바로 캔들을 통해서 매물대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캔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봉 아니면 음봉이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꽉 차게 끝났냐 아니면은 꼬리를 달아주면서 끝났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어제 기준으로 오늘 1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끝났다라면, 혹은 1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됐다라면 그때부터 뭐가 형성된다더라?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렸습니까? 소위 말하는 평균 가격을 잡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소위 말하는 꽉 찬 양봉 혹은 꽉 찬 음봉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여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
꼬리가 없는 꽉 찬 캔들은 결국에는 최상단이 뭐가 된다? 매물대 저항이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꼬리가 달렸을 때라고 그랬죠. 꼬리가 달렸을 때. 사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진 이유가 소위 말하는 우리는 매물대의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의미를 짓고 단정을 짓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어디에 저항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시점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과거이기 때문이죠. 과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꼬리의 중간 부분을 매물대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는 시점의 가운데를 매물대 저항으로 잡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냐? 자, 지난주에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물대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바라본다면은 소위 말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생기냐면은 바로 이게 생깁니다. 매물대 소화. 매물대 소화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최근의 움직임 뭐라고 했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위 말하는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고 해요.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돼요? 소화를 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있었다라고 치면은 여기를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우리는 매물대로 봐야 될까? 매물대로 봐지 않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최근의 움직임에 매물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내려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매물대가 형성이 된 게 아니라 매물대가 소화 중이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소위 말하는 전고점이 있죠. 전고점이 있고 여기를 돌파를 해요. 그러면은 이 매물대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매물대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단순한 결과물의 정의는 이건 매물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고점권에 뭐가 있고요? 1차 매물대가 있고요. 떨어졌다가 반등해주는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2차, 3차 매물대들이 있을 때 그 구간대를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새롭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소화 중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소위 말하는 매물대가 여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에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매수 시점 잡는 거. 자, 우리가 매물대를 통해서 매도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도 시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수 시점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매물대를 통해서 어떻게 매수 시점을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의로 따진다면은 매수 시점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매수 시점에서 활용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1차 매물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자, 떨어졌어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2차 매물대가 있었어요. 2차 매물대가 있었다라면은 어떤 생각을 하면 돌파를 했죠. 그죠?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소위 말해서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말 그대로 있죠. 저항이 강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지지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선이었던 매물대가 뭐가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지지선이 된다라면은 이것은 나의 뭐가 된다? 매수 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입니다. 처음 배우셨던 매물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혼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응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배워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말 그대로 실천해서 이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고 해도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위 말하는 정의적인 내용,
정의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배웠던 4가지 말씀드렸죠. 매물대가 뭔지, 그리고 매물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 매수 시점 잡는 것까지 소위 말하는 정의로 배울 수 있는 매물대는 이제는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뭐를 배울 거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물대를 찾아보고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위 말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정의 드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매물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리고 매물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초등학교 교육 잘 받고 오셨나요? 매물대 패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최근의 움직임에 매물대가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매물대가 형성되지 않고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후에도 박영근 대표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2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3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교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실질적으로 한번 뭐를 찾아보자고요? 매물대를 찾아보자고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매물대가 몇 개인지 사실 몰라요. 자, 그래서 조금 간추려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것처럼 조금 간추려가지고 한번 뭐를 찾아볼까요? 매물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딱 이 상황.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일주일 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뭔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매물대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스로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찾은 매물대와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는 이 매물대의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삼성전자 가장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필두로 일단은 첫 번째 매물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매물대는 몇 개가 될까요? 자, 지난주에 교육을 받으셨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종목의 매물대가 몇 개인지 바로 나오실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매물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어디다? 바로 최꼭대기 여기가 1차 매물대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모든 종목군들은 매물대는 있어요. 물론 신고점을 돌파를 하는 형성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최고점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65거래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1차 매물대가 여기고, 물론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화면을 넣는다. 그러면은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매물대는 훨씬 더 많아져요. 왜냐? 말 그대로 신고점이 우리는 예전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사실 여기였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뭐가 생긴다고요? 매물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쵸?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매물대, 올라갔다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매물대가 지금 무궁무진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 그대로요. 굳이 지금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간추려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 1차 매물대는 역시나 어디로? 여기로 형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차 매물대가 어디입니까? 자, 떨어졌다가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가 2차 매물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2차 매물대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매도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 이 구간대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소위 말하는 매도 구간은 어디라고요? 전고점, 소위 말하는 매물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라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매집을 했다라면은 나의 1차 매도 구간은 전고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도 시점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매물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뭐를? 그 다음 매물대를. 자, 근데 1차 매물대 그리고 2차 매물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보다 1원이라도 더 높아야 소위 말하는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형성되고 있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전 고점, 즉 어저께의 고점을 올라타지 못하고 계속 눌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반등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3차 매물대가 됐었죠. 자, 근데 제가 오늘 교육시켜 드렸죠. 자,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가 됐어요? 소화가 됐어요. 소화가 됐거죠. 자, 그래서 3차 매물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경이 되는 겁니다. 변경.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차 매물대가 원래 어디에 있었다면은 여기에 있었다면 원래 여기에 있었다면은 여기가 소화가 되면서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1차 매물대와 2차 매물대 이후에 3차 매물대는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오늘 배웠었던 소화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밑에 즉 이 가격보다 그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면은 우리의 1차 소위 말하는 매도 구간은 우리가 어디를 체크할 수가 있냐? 바로 여기를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었던 실질적인 매물대를 통해서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뭐를 찾을 수가 있다고요? 내 수익 구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배워놓음으로써도 어렵지 않게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매도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매수 자리를 찾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최근에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려서 수익을 챙겨드렸던 바로 이 종목 로우로브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종목 우리가 말하는 매물대가 지금 몇 개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매물대가 현재로서는 몇 개가 있냐 본다라면은 현재로서는 2개가 있겠죠. 그리고 1차 매물대는 소위 말하는 최고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2차 매물대는 자,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었던 시점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었죠. 그렇죠?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소화가 됐습니다. 소화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매물대를 향해서 만들어간다.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저항 구간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새로운 2차 매물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매물대와 2차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 말 그대로입니다. 2차 매물대 그 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집을 했다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여기가 나의 2차 매물대이기 때문에 나의 매도 구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매물대 그 밑에서 매집을 했다라면은 우리의 매도 구간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딱 오늘 보시면 어떻게 돼요? 보시면 딱 소위 말하는 이 매물대의 저항에 가로막혀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매물대의 저항에 가로막혀서 우리는 여기를 매도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신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드릴 만큼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를 우리가 알게 됐다라면은 말 그대로 이 밑에서 매집을 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살 거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사세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뭐 하면 돼요? 매수해요. 근데 나의 매도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매물대를 알았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매도 구간이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소위 말해서 물론 오늘 현재 시점에서 종가 기준으로는 뭐가 됐지만 윗꼬리가 나왔지만 얘는 장중 한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꽉 찬 뭐가 나왔다는 거야? 꽉 찬 양봉이 나왔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꽉 찬 양봉에서도 소위 말하는 매물대를 안 왔다면은 이 꽉 찬 양봉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1원이라도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또 뭐도 배워본다고 했습니까? 매수자리도 배워본다고 했죠.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형성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고. 그러면은 여기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매물대가 됩니다. 매물대. 그죠? 물론 소화가 되면서 여기까지 매물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만들어지기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어디가 매물대였다? 여기가 매물대였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상황에서 말 그대로예요. 자,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죠. 올라왔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매물대 저항이라고요. 매물대 저항. 매물대 저항.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말 그대로 매물대 저항을 통해서 매도 구간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매수 구간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매수 구간은 어떻게 찾냐? 말 그대로입니다. 자,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가 얘를 올라갑니다. 소화를 했죠. 소화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시점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매수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매수 시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차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객관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보자고 했어요?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늘 상승하는 종목을 보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눌림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떨어지는 구간대가 소위 말하는 매물대의 저항이지만 지지로 바뀌는 순간부터 얘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딱 이 구간을 놓고 봤었을 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가 형성이 됐고 매물대의 저항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 매물대를 결국에는 돌파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저항을 받았지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 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거래일 날 지지를 받았다고. 자,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뭘로 잡을 수가 있다? 매수 시점으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실질적인 나의 매수, 매도 시점을 파악하게 해주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한 종목 가지고도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내 매물대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시점이 어디인지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예시로 드렸던 몇 개 종목을 봤었을 때는 특별하게 이걸로 이거구나 라고 사실 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매매도 있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리는 종목군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뭐 한다고요? 떨어지는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지지력을 보여주고 반등할 때 우리는 매집을 하는 거고 자, 매집을 하는데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놓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졌다 지지받고 반등할 때 여기서도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하시자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아직 경험해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결국에는 내 걸로 만드신 그러한 학습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까지 해서 매물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를 하냐? 이제는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생아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올라왔죠.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올라왔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호가창, 현재가창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차트를 배우고요. 그리고 차트 안에 숨겨져 있는 차트의 성질, 특성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까지 배우게 됨으로써 호가창까지 배우게 됨으로써 우리는 초등학교를
뛰어넘어서 중고등학교까지 이제는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열심히 교육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해가 조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교육 같이 받으신다라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실력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주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